08 지수 파트입니다. 1페이지 맨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3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이 뒤에 뽑는 건데 우선 카드하자. 마이너스 54 x 6제곱 y 6제곱 6제곱? 땡! x 제곱? 제곱이 나오냐? 와. 마이너스 54 x 제곱 y 10제곱 마이너스 y 10제곱 y 수채가 아니야? 마이너스 54 x 제곱 y 10 x 세제곱 아니야? 아주 흥미롭다. 많이 먹긴 아주 네 재밌는데요. 자, 이거 뭐 영상 있지? 3천. 여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예. 자, 우리 좀 더 해야 돼. 개념에 좀 더 충실해야 돼.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 답 한번 볼까요? 뭐다 썼어? 그냥 답만 나왔어요. 답만 나왔어. 신기하지? 자, 왜 찬영이가 이렇게 잘 풀었는지 선생님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까? 선생님이 요 개념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 암산이 되는 수준이 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요거 개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은 단항식입니까? 다항식입니까? 단항식이에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항이 여러 개나. 그렇죠. 항 사이에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항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곱하기 나누기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단항식이에요. 자, 그러면 단항식을 쓸 때 식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맨 앞에 어떤 부호가 와. 예를 들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무조건 숫자가 와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문자와 관련된 식들이 오는 게 단항식의 구조야. 그래서 이와 같은 단항식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말고 부호 하나에만 집중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부호에 집중한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만 세는 거지. 마이너스 몇 번 곱해져 있어요? 세 번. 3번.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에 대해서 풀 거야. 8분의 1이 있었어요. 자, 4분의 1 제곱하면 몇입니까? 16분의 1인데 나누기는 불편해. 곱하기로 바꾸면 16 이렇게 되겠지. 역수치해서 곱해주니까. 자, 3이 3번 곱해져 있어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27 27 숫자만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문자를 풀 때 지수법칙을 배운 학생이라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보세요. x에 맨 앞에 제곱이 있었어요. 지수법칙에서는 나눗셈이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빼기 3, 2, 6 곱하기가 오면 더하기 2, 3은 6 y의 세제곱 나누기가 오면 빼기 제곱 곱하기가 오면 더하기 3, 3은 9 그래서 숫자는 약분을 해줘야 돼요. 왜? 미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4 x에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제곱.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y의 10제곱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푸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들 막 이 x와 y에 관한 식을 약분해 놓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요 약분은 사실 지수법칙 내에서는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수법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건 초등학교 개념이거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 여기까지 제대로 필기. 자, 우리 진이군 개념에 좀 더 충실해야 돼.
아닌데? 개념에 좀 더 충실해야 돼? 이렇게 배운 기억 나지? 네. 자, 여기까지 필기가 네. 자. 지워도 될까요? 네.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지 지수법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의 M제곱 나와 있어요. 얘는 A가 몇 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N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의 원래 속뜻은 A가 M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요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 3이요 5번 더해져 있어요. 그럼 뭐 요 정도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3이 100번 더해져 있어. 그럼 이거 3 100번 쓰고 있는 건 너무 연필심 낭비지? 그래서 수학자들은요, 똑같은 동일한 숫자를 더했을 때 얘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개발한 방법이 곱하기예요. 3을 5번 더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논리로요, 3을 5번 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쓸 수 있는데 3이 100개 나오면 골치가 아프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3이 5번 곱해져 있다라는 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곱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지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바로 요 2번과 3번 개념입니다. 얘가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2번, 3번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미수가 같아야만 한다는 거지. 미수가 같을 때만 지수 법칙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 있어요. 얘는 A 2번 곱했는데 A 3번 더 곱한 거죠. 즉 A 몇 번 됐다? 5개가 곱해져 있는데 수학자들은 이런 거 하기 싫었어요. 야, 이거 가지고 얘 막바로 갈 수 없을까? 고민하다 만들어낸 첫 번째 방법이 2하고 3 지수를 곱하기가 나올 땐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와 같다? A의 M 플러스 N제곱과 같다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얘는요, 밑에 개념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필기됐죠? 자, 여기까지 필기됐으면 개념을 좀 올려서, 나눗셈은 중요하니까 개념을 올려서 이 녀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너희들 이미 결과 알고 있지? A의 M-N제곱이야. 자, 보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A가 5개 곱해져 있었는데 A 3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했더니 뭐가 나와요? A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수학자들은 약분하기 싫었던 거야. 야, 약분 없이 여기서 여기로 막바로 갈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뭘 발견하게 돼요? 5에서 3을 빼면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 거야. 즉, 지수법칙은요, 약분하기 싫어서 만든 법칙인데 너희들의 기존풀이에 약분이 돼 있다면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 지수법칙은 약분하기 싫어서 만든 거고, 단 지수법칙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미수가 같을 때만이야. 선생님, 앞에 숫자는 약분했잖아. 걔는 미수가 다르니까. 되겠습니까? 미수가 다를 땐 약분, 미수가 같을 때는 지수법칙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A 3개 곱해져 있었는데요, A 5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눴대. 그러면 슉슉 약분해서 결국 뭐가 돼요? A의 제곱분의 1이 나와. 근데 선생님, 얘 지수법칙 쓸 수 있잖아요. 써봐. A의 3-5제곱 계산하면 뭐 나와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7제곱이 있으면, 즉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얘는
음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무슨 수란 얘기다? 역수라는 얘기야. 아, 3의 7제곱에 역수구나.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 3의 7제곱에 역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수의 정의가 지수법칙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개념. 요거는 A가 3개가 있었는데 A 세제곱으로 나눴대요. 약분했어요. 몇 나옵니까? 1 나와요. 지수법칙 씁니다. A의 3-3제곱은 A의 0제곱. 자, 이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0제곱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에 의하면 3을 0번 곱해서 아씨 아무것도 없는 거네? 아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겠지. 요런 인상을 갖기 쉬운데요.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요. 순수하게 100% 약속의 학문이에요. 이건 진리의 학문이 아니야. 내가 진리를 추구하겠다 이게 아니고 야, 이 약속대로 움직이는 약속을 해놓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학문이야. 자, A의 0제곱이 1이 돼야지만 지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지. 지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자들은 야, 앞으로 A의 0제곱은 1이야. 너의 생각엔 0 같겠지만 그거 아니야. 왜? 내가 약속을 해놨어. 1이라고. 라고 약속을 걸어둬서 A의 0제곱은 1이야. 자, A의 0제곱은 1이라는 말의 석두순 이런 얘기입니다. 3의 0제곱도 1이에요. 2의 0제곱도 1이에요. 심지어는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7 i의 뭐 요런 수의 0제곱도 몇이다? 1이에요. 아무리 지저분한 수가 와도 0제곱은 1이야. 딱 한 가지 숫자만 제외하고. 무슨 숫자? 0의 0제곱만 제외하고는 전부 1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쪽에 보시면 8번에 A의 0제곱이 나와 있을 거예요. 8번 A의 0제곱. A의 0제곱은 뭐다? 1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단 A는 절대로 0이 아니다. 즉 0의 0제곱은 수가 아니다예요. 이런 수는 수학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 선생님 A 자리 왜 0 못 들어가는데요? 왜? 자, 여기에 A 보면 분모 자리에 들어가 있죠? 분모 자리에 오는 수는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0의 0제곱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 3번 개념을 마무리 지었어요. A의 n-n제곱이라고. 자, 4번, 5번, 6번은 이미 너무 잘할 테니까 빠르게 갈게요. A의 mn제곱, 5번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7번은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 자, 7번에 보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 나오지. 요 마이너스, 지수에 붙은 마이너스의 수학적 의미는 역수. 그러므로 얘는 뭐와 같습니까? A의 n제곱분의 1. A의 0제곱은 몇이다? 1이다. 자, 이제 9번, 10번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자,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8번까지 배웁니다. 9번, 10번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지수 법칙은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준이 좀 낮은 중학교 수준의 지수 법칙과 고등학교 수준의 지수 법칙이 있는데 중학교 수준의 지수 법칙의 특징은 뭐냐면요. 미수 자리에 아주 다양한 실수, 아주 다양한 자유로운 실수가 와요. 이때 지수 자리에는요. 정수 혹은 자연수밖에 못 온다라는 제약 사항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이 9번에 있는 이 지수를 볼까? 얘는 뭐야? 정수, 자연수 아니지. 유리수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수 자리에 드디어 실수가 오게 되는 거예요. 주로 무슨 수? 유리수. 유리수의 또 다른 이름은 분수. 분수의 또 다른 이름은 소수지. 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수가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지수가 자유를 얻었어. 그러면 이제 미수는 좀 제약이 생겨요. 미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오직 양수밖에 못 온다라는 제약사항이 생깁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바로 요 지저분한 지수를 가진 수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9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N제곱분의 A의 N분의 1 제곱은 뭐와 같냐면요. 하나 물어봐야지. 얘들아, 요거 뭐야? 얘 뭐라고 읽는 거야? 읽어볼까? 시작! 7에서 세제곱분 7? 세제곱근 7이죠. 자, 요거 가지고 3루트 7 이렇게 읽으면 이제 비극의 시작이야. 3루트 7은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루트에는 너희들 루트 보면 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끝에가? 이게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2라는 숫자가 숨겨져 있는 거야. 생략돼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원래는 조그맣게 2를 써야 했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얘만 생략한 거야. 얘가 3루트 7, 얘가 세제곱근 7이라고 읽는 수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오는 바로 이 개념이 뭐냐면 얘는요, n제곱근 a와 같아요. 그러면 10번은 당연히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는 거야. n자 조그맣게 써야 돼. 제곱근 앞에 조그맣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루트 2의 실체는 사실은 뭐였냐면 2의 2분의 1 제곱이었던 거야. 루트 3의 실체 뭐다? 3의 2분의 1 제곱. 얘가 갑자기 2분의 1 제곱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제곱은 7이 왔어. 얘는 뭐다? 7의 3분의 1 제곱이에요. 5제곱근 9가 왔어요. 9의 5분의 1 제곱이다. 요런 관계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맨 아래쪽에 여백이 있지? 그 문제풀이 밑에 여백에다가 개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풀려면 이 개념도 알아야 돼. 이제 지수가 나왔으니까 A의 B제곱은 C다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식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A는 뭐라고 바뀔 수 있을까? C의 B분의 1제곱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양변에 뭔 짓 해준 거야? B분의 1제곱 해준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 개념을 알아야 지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위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웬만큼 알 테고 요 녀석만 3번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A의 B제곱은 C, A는 C의 B분의 1제곱. 한 번 더. A의 B제곱은 C, A는 C의 B분의 1제곱. 한 번 더. A의 B제곱은 C, A는 C의 B분의 1제곱.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시도해볼래? 연습장 줄까 말까? 줄까요? 선생님 잠깐만 넘어갈게요. 연습장 필요한 사람은 받아가서 문제 풀어보세요. 옥수 주변에 필요한 친구 주시고. 연습장 드려요? 예. A의 2분의 B제곱. 예, 정답입니다. 자.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지수하고 로그라는 단어는 항상 붙어 다녀요. 얘네들은 굉장히 함수관계에서도 서로 역함수관계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로그는 항상 붙어 다니는 개념인데요. 지수 법칙이건 로그의 성질이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수 통일이야. 선생님이 2번, 3번 공식이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근데 두 공식은 언제만 쓸 수 있다? 미수가 같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항상 미수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두 개의 숫자가 나왔어요. 지수를 포함한 수. 하나는 9, 하나는 27이라는 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9와 27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숫자는 누구? 3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녀석을 전부 3에 관해서 정리할 거야.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세제곱은 3의
6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 녀석은 3의 3제곱의 9제곱이니까 3의 27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야. 아, 3의 27제곱, 3의 6제곱은 3의 27제곱에 포함이 이렇게 약수는 아니니까 나는 3만 뽑아내야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요 식에서 누구만 구할 수 있으면 3만 구할 수 있으면 방금 배운 개념이죠? 3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A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3자리에 A의 6분의 1제곱을 대입했더니 A의 이 녀석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해서 3, 2, 6, 3, 9, 27. 자, A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 자, 그 개념 다시 한번 적어볼까? 시작! A의 B제곱은 C. 얘는 어떻게 바뀔 수 있다? A는 C의 B분의 1제곱.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필기 하십시오. 지워도 됩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핵심 보도록 하자. 자, A의 2의 X제곱이 3일 때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3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말이 꼬인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이 문제를요. 요 녀석이 나오게끔 변형하는 게 문제예요. 요구사항을 요런 꼬라지가 나오게끔 변형하는 게 핵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 빼서 요렇게 적어 놓으세요. A의 2X제곱이 나오게끔 식을 변형해야 한다. 이 녀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우선 식을 쫙 관찰해봐. 뭐가 보여? 인수분해가 보이죠? 자, 우선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솔루션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 식을 봤더니 여기에서 필요한 인수분해의 개념은 요거죠?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어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풀 거예요. 그럼 분자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에 A의 2X제곱 마이너스. 자, 얘하고 얘를 곱해야 돼. 근데 얘하고 얘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 역수인 두 개의 숫자는 곱하면 항상 1이 되지요.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의 제곱은이라고 이렇게 분자가 정리됐어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야분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얘가 3이래. 3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역수니까 3분의 1이 되겠구나. 결국 답은 3분의 7이야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네. 그 AX 제곱 마이너스 1 했대요. 네.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왔? 요거예요. 보세요.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지. 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데 얘하고 얘는 서로 역수관계지. 그렇죠. 역수인 두 개의 숫자 곱하면 항상 1이 나온다. 이해가 됐을까요? 잠시만요. 예, 역수인 두 개의 숫자 곱해서 1 나온 거예요. 아, 네. 될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솔루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얘는 원래 뭐야? AX분의 1이지. 와우, 번분수네?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번분수예요. 자, 그래서 분모 분자의 몇을 곱한다? AX 제곱을 곱할 겁니다. 그래, 나는 A의 X 제곱을 분모 분자에 아유 이상하다. AX 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한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A의 2X 제곱을 만들 거예요. 무슨 얘기냐? A의 X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A의 3X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 제곱에 곱하기 A의 X 제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은 A의 2X 제곱 플러스 1 A의 4X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라는 요런 식이 될 거예요. 자, A의 2X 제곱이 3이니까 3의 제곱 9. 얘는 3의 역수니까 3분의 1. 얘는 3, 얘는 1이라고 나오네요. 자, 번분수입니다. 자,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번분수식을 풀 때는 어떻게 푼다? 분모 분자에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 줍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곱합니다. 그랬더니 4, 3, 12분의 9, 3, 27 이렇게 계산하면 더하기 1 나오네요. 결국 12분의 28이 나왔고 요 녀석 4로 나누면 4, 3, 12, 4, 7에 2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번분수 혹시 아세요? 네. 이렇게. 너무 좀 해주세요. 그 함수까지는 다 끝났죠? 네, 둘 다. 네. 자.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자.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볼래? 풀어줄까? 풀어볼래? 예.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십시오. 너 혹시 더우면 얘기해. 에어컨 틀어줄게. 좀 풀고 있어요. 선생님 위에 반팔 좀 입고 올게요. 네. 네. 자, 준이야 빨리 또 말해야지.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답은 예. 자, 그럼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꼴이 나와 있어. 느낌이 어떤 느낌이면 되게 좋냐면 우리 예전에 막 어떤 문제 풀 때 3분의 x는 예를 들어서 4분의 y는 5분의 z양 이런 구조의 식 있으면 이런 문제 선생님이 유리식에서 어떻게 푸는 겁니다 라고 가르쳤어는 K로 놓고 푸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는 K를 넣습니다. 그러면 볼까? 봐.
나에게 필요한 건 x분의 1이거든. 근데 여기에 x가 있어. 3의 x제곱은 k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3은 k의 x분의 1제곱이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네. 예. 자, 그러면 4는 K의 k의 y분의 1제곱.